여러분, 사진기능사 필기시험 모두 합격하셨나요? 합격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필기 강의 영상 보시고 합격하셨다는 댓글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제가 합격한 것 마냥 기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실제 출제되는 시험지를 함께 쭉 보면서 시험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문제지는 한국인력산업공단이 운영하는 큐넷에서 직접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큐넷을 검색하고 들어가 줍니다. 통합 검색창에 사진기능사를 검색해 주시고요. 자료실을 누르면 맨 처음 나오는 공개 문제를 선택하고 PDF 파일을 다운받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제 기출되는 문제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볼 내용은 시험지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보기 좋게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굵은 글씨 또는 밑줄을 쳐놨으니까 그 부분 특히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종목은 사진기능사, 촬영 및 출력 작업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기시험은 총 60분입니다. 장비 운용 및 촬영 작업을 3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즉 편집을 하고 출력하는 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실기시험지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구사항, 수험자 유의사항, 지급 재료 목록,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 요구사항에 맞게 잘 이행을 하면 되겠죠. 전체적인 요구사항은 감독위원이 정해준 피사체를 아래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로우 파일로 촬영하고 리터칭 작업을 수행한 후에 프린트하여 제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구사항은 장비 운용 및 촬영 작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와 조명 장비, 조명 액세서리, 그리고 스탠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카메라 삼각대도 비치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삼각대와 노출계는 개인 장비를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카메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는 안되고 DSLR 카메라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시험장에 무선 동조기와 호환이 되는 카메라인지 꼭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명장비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열된 조명장비를 촬영에 적합하도록 세팅 후 동조 발광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조명장비 운용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촬영대 좌측 전방에 주광용 조명, 우측 후방에 보조광용 조명을 위치하게 됩니다. 주광과 보조광에 대한 개념, 그리고 뒤에 나올 조명 광량비에 대한 내용은 저희 필기 3-4강 파트 2 영상에서 알아봤습니다. 헷갈리시면 영상 꼭 다시 봐주시고요. 적절한 조명 액세서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명장비 위치 제한은 따로 없고 바닥에 표시를 참고해서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촬영대 후방 또는 배경지 후방에 배경용 조명을 위치하게 되고요. 프레임의 중앙은 밝고 주변부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또 주광과 보조광의 광량비가 제시가 되는데 이 광량비는 매 시험마다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촬영장비 운용에 대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아래와 같이 세팅하고 삼각대에 고정하여 촬영 가능한 상태로 만드시오. 먼저 DSLR 카메라 설정을 살펴보면 시험장에서 배부받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게 됩니다. 또 개인 카메라를 지참하는 경우 카메라의 모든 세팅은 초기화 시켜 주셔야 되고요. 화질 모드를 반드시 로우 파일로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 로우 파일이 아닌 JPG 파일로 촬영해서 실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또 ISO 감도 설정을 카메라의 최저 감도로 세팅을 하게 되고 렌즈 초점거리는 70mm 또는 50mm로 시험장에서 제시하는 초점거리로 촬영하게 됩니다. 간혹 크롭바디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롭바디 사용할 때 35mm 환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 꼭 해주세요. 그리고 촬영 모드는 M모드로 촬영하게 되고 초점 모드를 AF도 가능하고 MF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라이브 뷰 촬영을 절대 하시면 안되고 광학식 파인더를 통해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의 모든 세팅은 표준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피사체 배열 및 촬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독위원이 지정한 피사체에 맞게 아래의 과정을 선택하여 수행하시오. 자, 피사체는요, 사물형과 인물형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사문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추세가 인물보다 사문형이 더 많이 나오는 추세라서 주의 깊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사체는 주로 4개 한 세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 주 피사체를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선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정을 해준다면 주 피사체를 앞에 초점이 잘 맞는 위치에 놓아주게 되고 나머지 보조 피사체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배열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원근감이란 앞에 있는 피사체와 뒤에 있는 피사체의 크기 차이를 말합니다. 즉 원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피사체 간의 앞뒤 간격을 어느 정도 주어서 위치시켜줘야 되겠죠. 피사체 간의 30%의 겹침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안 겹치게 촬영해주는 게 좋겠죠. 피사체와 함께 표준 컬러 차트와 명패를 함께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둘은 피사체 좌우에 배치하게 되고요. 컬러 차트와 명패가 가리거나 잘릴 경우 실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조명을 잘 위치시켜 주시고 광량을 측정하게 되고요. 삼각대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2~30도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가로 프레임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도 제시는 인물형은 따로 없고 사물형만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확인해 주시고요. DSLR 카메라로 입사식 노출계로 측정한 노출값을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심도 표현을 제시해 주는데요. 아웃포커스가 나오면 아웃포커스로 촬영하고 펜포커스로 제시가 되면 펜포커스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학식 파인더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라이브 뷰로 절대 촬영을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거는 절대 라이브 뷰로 촬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DSLR 카메라로 최대 5회까지만 촬영하게 되고요. 5회 이상, 6장 이상 촬영하게 되면은 실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이미지 안에 배경지 외부나 조명 장비 등이 포함이 되면은 실격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프레이밍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인물형 살펴보겠습니다. 인물형 피사체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인물형 피사체로는 석고상과 인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석고상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컬러 차트와 명패를 인물형 피사체 좌우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이 가리거나 잘리게 되면은 실격이 될 수 있고요. 조명을 잘 배치해서 노출을 측정하게 됩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를 하고 이번엔 세로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얼굴과 몸체 전체가 잘 보이도록 프레이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사식 노출계로 특정된 노출값을 카메라에 잘 설정해주시고 당연히 광학식 파인더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춰 촬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회까지만 촬영하시고요. 배경지 외부 조명 장비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이후에 정리정돈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카메라 안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추출해 주시고 피사체나 조명기구 등 사용한 모든 장비를 원래 있었던 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 운용 및 촬영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다음 편집 작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볼 과정은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및 출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집과 출력은 총 3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돼요. 자, 먼저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생성한 뒤에 촬영한 로우 파일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폴더에 양식이 있는데요. 시험 날짜, 그리고 하이픈. 시험이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이픈, 그리고 내게 주어진 비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폴더 생성 예시를 보시면 더욱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브릿지 프로그램을 여신 다음에 촬영본의 우열을 정해서 별점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선별하여 편집할 로우 파일 하나는 별 5개를 주게 되고요. 그 파일을 카메라 로우로 열어서 아래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컬러 차트를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교정해 주시고요. 노출 또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색수차와 왜곡을 보정해 주시고 색 공간과 비트 심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색 공간 같은 경우 시험장에서 sRGB로 할지 어도비 RGB로 할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시해주는 색 공간에 맞게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비트 심도는 8비트로 설정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로우에서 작업을 해준 이후에 이번엔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후보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먼지 및 흠집을 제거해 주시고 반사된 조명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또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짧은 편은 16cm,
긴변은 24cm로 설정해 주시고 해상도는 300ppi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우 파일을 저장했던 동일한 폴더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작업물 파일의 이름 양식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 원본 이름 하이픈, 그 다음 작품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뒤에 또 하이픈 입력해 주시고 내게 주어진 비번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파일 형식이 PSD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JPG 파일이 익숙해 있는데 반드시 PSD 파일로 설정 후에 저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 중에 로우 파일 또는 XMP 파일이 삭제되면 실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지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와 용지에 맞는 프로파일과 적합한 렌더링 의도를 설정해 주시고 이미지가 A4 사이즈 가운데에 오도록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당 용지는 3매가 지급이 되고요. 2매까지 테스트 출력해 볼 수 있고 한 장은 최종 작품용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출력이 필요 없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테스트 출력은 생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최종 작품 뒷면에 색 공간, 프린터 프로파일, 렌더링 의도를 직접 손으로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작품 1장, 테스트 프린트 2장과 함께 바탕화면에 생성했던 폴더를 복사한 메모리 카드까지 해서 작품용 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 카드 안에는 로우 파일과 XMP 파일 그리고 PSD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파일이 훼손되거나 삭제되면 실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로우 파일이 5개라면 그 로우 파일에 해당하는 XMP 파일도 5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한 PSD 파일 1개, 그래서 총 11개의 파일이 있게 됩니다. 만약 촬영을 3장 XMP 파일도 3개, 그리고 PSD 파일 1개이기 때문에 총 파일의 개수는 7개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내용,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촬영과 편집, 출력까지 잘 해놓고 유의사항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해 감점을 받거나 실격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고 아쉽겠죠. 그래서 유의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험자는 대기 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선 안되며 시험장 출입 시 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종료자의 대기실 출입을 금합니다. 두 번째, 시험 시작 전 지급재료와 지급재료 목록을 대조 이상이 있을 때는 시험 시작 전에 시정을 받아야 하며 시험 도중에 재지급이나 교환은 일체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급받은 명패에 비번호, 제작 연 월일을 기록하고 감독위원회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며 명패는 피사체와 함께 촬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메모리 카드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수험자가 지참한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선 아래의 절차를 모두 수행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촬영 시작 전 시험장 제공 메모리 카드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스튜디오 입장 후 지참한 장비와 시험장에 구비된 장비의 호환성을 확인을 위한 최대 10분의 추가 시간이 부여됩니다. 단 추가 시간 동안 호환성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조작은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험 시작 후 감독위원이 보는 앞에서 수험자가 직접 카메라의 모든 설정 초기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설정 초기화를 원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시험장에 구비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수험자의 부주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기 파손 및 안전사고는 수험자 본인에게 규책 사유가 있음을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작업 중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하여 상처 등을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위원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로우 파일 이외의 파일 또는 동시 작성으로 촬영한 경우 총 촬영 가능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여덟 번째,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실격 사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시험의 전 과정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시험 도중 감독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시험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지정된 시설, 메모리 카드나 소프트웨어 및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주어진 피사체를 모두 배치하지 않는 경우, 촬영 또는 출력된 이미지에서 피사체, 명패 및 표준 컬러 차트가 잘렸거나 누락되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제한된 촬영 횟수를 초과하여 촬영하거나 모든 사진 원본이 RAW 이외의 파일 또는 동시 작성으로 촬영한 경우 실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촬영 데이터, 메타데이터나 XMP 파일을 포함하여 임의로 삭제 또는 손상시키는 경우, 수험자 지참 카메라 사용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의 위험이 있다고 감독위원이 판단한 경우, 특히 무선통신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후보정 작업 결과물 저장을 PSD 이외의 파일로 저장한 경우, 후보정 작업 결과물 이미지 내에 배경지 외부, 조명 장비 등 작품과 관련 없는 이미지가 포함된 작품을 제출한 경우, 프린터 출력 시 프로파일 불일치 등으로 인해 제출한 작품이 실제 피사체와 현격한 밝기 및 색상 차이가 난 경우, 작품 사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요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거나 그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 또는 인명에 대한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각 과정의 시험 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이 모든 내용들이 실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시험 당일에 실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급재료 목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재료들이 주어지는데요. 피사체, 메모리카드, 명패 및 받침, 프린터 용지와 잉크, 작품 수납 봉투가 주어지게 됩니다. 피사체는 인물형이면 석고상 하나, 사물형이면 피사체 4개가 한 세트로 나오게 되고요. 메모리카드는 카메라에 맞게 CF카드 또는 SD카드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촬영 때 함께 촬영하게 되는 명패가 나오고요. 프린터 용지는 테스트 포함하여 총 3장을 부여받게 됩니다. 잉크는 프린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종 작품을 제출할 때 프린트한 용지와 메모리 카드를 넣게 되는 봉투가 지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 함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함께 본 내용들은 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시험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을 함께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과정을 대략 정리해보면 피사체와 조명을 세팅하여 촬영을 30분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 편집과 출력을 30분 동안 수행하여 최종 제출하면 완료되는 시험입니다. 세부 디테일한 방법에 대한 유익한 콘텐츠 계속 올라갈 예정인데요. 구독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실기는 직접 조명 세팅부터 촬영 편집, 출력까지 직접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오프라인 강좌 진행을 하게 되면 공지 따로 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